전하, 신에게는 돈도 없고 식량도 없사옵니다. 조정에서 보급을 내려주지 않으면 우리 군사들은 다 굶어 죽을 판입니다. 보통의 지휘관이라면 이런 상소를 올리며 주저앉았을 겁니다. 하지만 이순신은 달랐습니다. 그는 왕에게 손을 벌리는 대신 스스로 소매를 걷어붙였습니다. 군인 이순신이 CEO 이순신으로 변신한 순간입니다. 선조실록과 난중일기의 기록에 의하면 그는 나라가 버린 군대를 스스로 일궈낸 거대 경영자였습니다. 그는 어떻게 아무것도 없는 바다 위에서 1만 명의 월급과 식비를 마련했을까요? 오늘 우리는 칼 대신 붓과 낫을 들고 불가능한 경영을 성공시킨 천재 CEO 이순신을 만납니다. 반갑습니다. 역사의 숨은 이야기를 찾아드리는 역사의 인물, 여긴입니다. 이순신 시리즈의 정말 마지막 시간입니다. 우리는 이순신 하면 전투만 떠올리지만 사실 그는 조선 최고의 살림꾼이었습니다. 임진왜란 당시 조선 조정은 그야말로 파산 상태였습니다. 군사들에게 줄 쌀 한 톨, 옷 한 벌 보내줄 여력이 없었죠. 직장 생활 하시는 분들, 사장님이 예산은 없는데 성과는 내라고 하면 어떤 기분이 드십니까? 아마 당장이라도 사표를 던지고 싶으실 겁니다. 하지만 이순신은 사표 대신 사업 계획서를 썼습니다. 자원이 없어서 못한다는 핑계는 이순신 사전에 없었습니다. 오늘 그가 보여준 생존 경영의 정수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사실 이순신 장군이 처했던 상황은 현대의 그 어떤 중소기업보다 열악했습니다. 군사는 늘어나는데 보급은 끊겼고 조정은 오히려 그를 의심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주저앉아 신세 한탄을 하는 대신 현장에서 답을 찾았습니다. 지원이 없으면 만들고 예산이 없으면 벌어서 쓴다는 그의 철학은 400년이 지난 지금도 우리 리더들에게 큰 울림을 줍니다. 예산 부족과 인력난에 시달리는 이 시대의 모든 리더와 가장들께 오늘 이순신의 경영학이 새로운 돌파구가 되길 바랍니다. 이순신 장군이 가장 먼저 시작한 사업은 소금 비즈니스였습니다. 난중일기 1594년 기록에 의하면 장군은 군사들을 동원해 바닷물을 끓여 소금을 만들게 했습니다. 이 소금은 당시 쌀만큼이나 귀한 자원이었죠. 장군은 소금을 생산해 민간의 곡식과 맞바꾸는 물물교환 방식을 통해 군사들의 식량을 해결했습니다. 군인들을 소금 장수로 변신시켜 자급자족의 기틀을 마련한 것입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선조실록에 기록된 바에 의하면 장군은 노는 땅을 개간해 농사를 짓는 둔전을 대대적으로 경영했습니다. 군인이면서 동시에 농부였던 셈입니다. 장군이 직접 작성한 보고서들에 의하면 그는 비가 오면 농사 걱정을 하고 보리 수확량을 꼼꼼히 체크하는 등 전형적인 경영자의 면모를 보였습니다. 훈련이 없는 시간에는 칼 대신 낫을 들고 들판으로 나갔던 병사들. 그 땀방울이 결국 23전 23승의 든든한 에너지원이 되었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자체 연구개발입니다. 난중일기에는 장군이 기술자 나대용 등과 함께 거북선뿐만 아니라 각종 화포와 조총의 성능을 개선하고 심지어 화약의 원료인 염초를 자급자족하기 위해 재련법을 연구했다는 기록이 빼곡합니다. 원료 수급부터 제조까지 완벽한 수직 계열화를 이룬 셈입니다. 요즘으로 치면 스타트업 대표가 투자 한 푼 안 받고 스스로 돈 벌어서 공장 세우고 신제품 출시까지 다 한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심지어 장군은 현대의 구독 모델과 흡사한 수익 구조까지 창출했습니다. 선조실록과 난중일기의 후반부 기록에 의하면 장군은 피난민과 상선들에게 바닷길 안전을 보장해주는 대가로 곡식을 받는 해로 통행첩 제도를 운영했습니다. 일종의 보안 서비스 유료 멤버십이었던 셈입니다. 이 수익금은 모두 무기를 만들고 판옥선을 건조하는 데 쓰였습니다. 덕분에 이순신의 수군은 전쟁 중에도 가장 배불리 먹고 가장 좋은 무기를 갖춘 조선 최고의 강소기업이 될 수 있었습니다. 오늘 이순신의 경영 이야기를 보시며 어떤 생각이 드셨나요? 진짜 리더는 환경을 탓하는 사람이 아니라 환경을 만들어가는 사람이라는 것을 이순신 장군은 몸소 보여주었습니다. 지원이 부족해서 일을 못하겠다는 말이 얼마나 사치스러운 핑계인지 깨닫게 됩니다.
무일푼에서 시작해 승리의 토대를 닦은 CEO 이순신. 그의 거침없는 도전 정신이 오늘 하루 여러분의 삶에도 새로운 동력이 되길 바랍니다. 자, 이것으로 길었던 이순신 시리즈의 모든 막을 내립니다. 하지만 우리의 역사 여행은 이제 시작입니다. 다음 시리즈에서는 또 다른 위대한 인물의 이야기로 찾아오겠습니다. 조선 최고의 천재라고 불렸던 분, 유배지에서 500권의 책을 쓰고 백성들의 삶을 바꾸기 위해 거중기를 설계했던 그 남자를 아십니까? 시대를 앞서간 천재이자 실학의 거장, 정약용의 이야기가 곧 시작됩니다. 그동안 이순신 시리즈를 사랑해주신 구독자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역사의 인물 여긴이었습니다. 다음 정약용 시리즈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